네, 뉴스킹의 박지훈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4부입니다. 4부는 뉴스킹의 정계특위입니다. 자, 정치위원은요, 우리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시고요. 자, 개그위원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자, 최국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좀 당황해 하세요. 저는 왜 왔느냐? 네,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진짜 뭐랄까 TV로만 뵙고 네. 명성으로만 듣던 우리 이재호 고문님을 저는 네. 지금 3D로 처음 뵀습니다. 네. 실제로 처음 뵈가지고 뭐랄까 좀 가슴이 좀 두근두근 거리고 좀 어렵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보고 싶어도 실제 보니까 눈을 못 마주치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아버지보다 4살이 더 많으세요. 예, 우리 저 아버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좀 좋았고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박지훈 변호사 이렇게 또 MC를 또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월요일부터. 근데 문자는 안 그랬잖아요. 네? 왜 또 해? 이렇게 또 화를 내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생각했던 판대로 돌아가는 건 아닌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친구예요. 박지훈 변호사랑. 제가 예. 친한 친구인데 그래 오늘 저 프로를 개국해서 축하해요. 예. 우리 이재호 고모님이 항상 또 저 방송도 같이 많이 했었는데 또 이렇게 어려운 결혼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국 우리 개그맨 최국 씨는 보신 적은 있으시죠? 예, 뭐 화면에선 저 가끔 보고.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고요. 예.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아십니다.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은 예. 개그맨입니다. 예. 관심은 많은데 이렇게 뭐 깊이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한국 정치 자체가 뭐 개그니까. 예.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개콘이 그래서 없어진 거죠. 네. 자, 좋습니다. 요거 질문만 좀 드려볼게요. 인수위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평균 점수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니 뭐 원래 인수위라는 게 뭐 칭찬 듣기는 어렵고 욕 듣기는 쉽고 하는 데가 인수위니까 지금 뭐 큰 사고 안 치면 잘하는 거죠. 예. 우리 최국 씨 혹시 개그맨인데 네네. 어때 바라는 점이라든지 좀 뭐 이런 희망사항 있나요? 인수위? 인수위 같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위원장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점령군의 이미지가 아니라 뭐 좀 이렇게 이제까지 인수위랑은 좀 다르게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좀 굳이 저는 근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좀 강하게 나갈 때 좀 강하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민주당에서는 물어뜯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위를 맨날 무슨 도를 넘었네, 선을 넘었네, 너무 점령군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가만히 있지 말고 좀 강하게 나가도 밀어붙일 땐 밀어붙이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제 고문이 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이렇게 강합니다. 그러네요. 강합니다. 제가 좀 그러니까 지상파 좀 오래간만에 하는 거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수위를 모르겠어요. 아니요. 딱 그 정도 맞고 본인 의견이니까요. 예, 그럼요. 원래 인수위라는 게 글자 그대로 인수니까. 그렇죠. 인수니까. 전 정권을 인수하는 거니까. 전 정권을 인수하면서 새 정권의 청사진을 인수위 때 제시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전 정권은 인수는 뭐 잘 되고 있는데 현 정권이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요. 200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인수위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고문을 했죠. 네.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또 그때 분들이 많이 또 그때도 뭐 노무현 정부의 그 인수를 우리가 했으니까 점령군 얘기를 그때도 하셨어요. 원래 인수위라는 게 항상 그 반대파들은 점령군이라 그러는 거고 또 인수위 사람들은 대선 불복이냐 그러는 거고 그건 항상 뭐 하는 소리니까 그건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근데 지금 인수위가 좀 그 전 정권의 국정을 원래 미국 같은 데는 인수위가 향후 새 정권이 들어서 6개월간 할 일들에 대해서 지난 정권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우리나라 인수위는 뭐 이제 그런 것하고는 조금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인수위하고는 어쨌든 그 현 정권이 실상을 파악하는 데 있으니까 제가 인수위원장 서울시장 인수위원장을 해봤어요. 이명박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서울시장 인수위원장을 했는데 그때는 고건시장의 그 시정을 이제 우리가 인수를 해서 이명박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으니까
뭐 원래 인수위라는 게 뭐 큰 뭐 말썽 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원래는 준비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비비를 지금 의결을 했다고 해요. 360억 정도. 원래 요구한 사항은 496억을 인수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오늘 의결한다고 밝혔는데 일단 용산 집무실전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뭐 지금 잘 네. 준비하고 있겠죠. 잘 네. 있는데 예, 합참이 저 남태료로 가는 그 이전 비용은 아직 네. 계산이 안 된 거고.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예, 청와대가 국방부로 가는 이전 비용은 뭐 오늘 의결이 된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한꺼번에 다 의결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조금 그 예비비가 좀 늦었죠. 사실은 네. 좀 늦었는데 의결이 왜냐 그러면 이게 돈이 나와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러나 뭐 올 중으로 집무실 이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천막 얘기도 했어요.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는 돌려드리겠다. 이게 천막을 치면 저는 그러네. 개인적으로 대통령이라는 건 좀 국가의 지존이고 안보나 이런 부분 보안 이런 부분 아니, 때문에 그거는-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그거는 윤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한 거니까 아, 꼭 그렇죠. 반드시 뭐 천막 쳐놓고 한다는 게 아니고 5월 안으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그 외부를 개방하는 거는 그건 뭐 5월 10일도 가능해요. 네. 그러나 이제 안에 건물 예. 뭐 이제 집무실이라든지 관저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건물 안을 개방하는 건 그건 현재 있는 팀이 5월 9일 나가고 나면 다 붙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건물 안을 개방하는 거는 좀 늦겠고 그러나 건물 밖에 외부 공간을 개방하는 거는 뭐 그건 뭐 언제든지 가능하죠. 최국 씨가 네. 보실 때 이렇게 천막 그보다는 집무실 이름 공모를 했더라고요. 네. 용산 집무실 새롭게.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네. 가장 지금 그 집무실 이전에 있어서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공을 들이고 가장 중요한 네, 뭐 국내- 예. 이게 어떤 소통 뭐 이런 게 가장 또 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그런 국민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는 이름이 들어가면 어떨까? 뭐 국민?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 요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국민의 요새 이런 거. 요새요? 네. 잠깐만요. 국민의 요새요? 이 집은 당신 거 뭐 이런 거. 국민의 요새 어떻습니까? 네. 별로 좋지 않고요. 요람 정도로 하시죠. 요람. 뭐 좋습니다. 요람도 그렇고. 네. 다 싫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가 네. 그 기와가 푸른 청기와라 그래서 그래서 청와대로 청와잖아요. 맞죠? 청와대로 예, 이제 지은 예, 거지 않습니까? 예. 원래 그 백악관 미국의 백악관도 화이트하우스잖아요. 예, 위에. 화이트하우스잖아요. 예, 예. 가보면 건물 자체가 하얘요. 예. 예. 근데 그런 건물은 지명을 따거나 건물의 특징을 따는 거니까 뭐 이제 북악산 밑에서 용산으로 갔으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이름을 뭐 요란하고 뭐 크게 할 거 없이 그냥 네. 용산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용산대요. 왠지 대학교 이름 같기도 하고 용산대. 예. 영산대라고 있거든요. 용산대. 용산대. 용산에 있는 뭐 청와대니까 용산대. 용산대. 아니, 뭐 청남대도 있어요. 청남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남대처럼. 네. 꼭 뭐 특별한 건 아니야. 내 생각에는 네. 그게 무난하다 이런 이야기죠. 예,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타이밍이 좀 특이한데 북악산 측이 지금 청와대가 개방을 했습니다. 예. 이게 남측면을 개방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예전에 김신조 그때부터. 네, 그렇죠. 지금 개방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어떤 일종의 네. 약간 그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청와대를 이제 개방하겠다, 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계속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 슬쩍 우리 문재인 정부가 숟가락을 좀 얻는 건 아니냐. 숟가락 얻는다고요?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왜? 그 이제까지 숟가락으로- 가만히 있다가, 아. 네. 갑자기 있다 지금 임기 말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쪽에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난 공약을 지키겠다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겠다, 난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신구와의 어떤 파워 게임, 뭐 이런 건 또 아닐까. 아니 근데 이제 고모님 네. 이런 시각이 이게 정상적 시각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 저 궁금했어요. 아니, 아니 뭐 내 생각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아니, 예. 최국 씨가 개그맨이니까 예. 뭐 개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원래 이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뒤산을 개방하겠다고 한 건데 네. 임기 내내 못 지켰죠. 예. 못 지켰는데 늦게라도
막 개방한다는 건 다행인데 세간에는 그런 뭐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뭐 지금이라도 개방한 건 다행이죠. 아니 근데 타이밍이 이건 지금 너무 지금 좀 그럼 해도 뭐라고 안 해도 그렇지 뭐라고 않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네. 뭐 개방을 못했다 몇 달 동안 원래 몇 달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전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지금은 뭐 코로나 확진자가 없습니까? 코로나랑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전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국 씨 같이 한번 가보시죠. 어디를? 어디라니요 여기? 부학산이요? 네, 같이 한번 가봐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 이제 개방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둘레길을 다 돌 수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 부분이 끊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청와대 처음에 계속 이제 민주당 쪽에서 청와대 이전을 계속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지금 뭐 결국에 뭐 예비 뭐 이제 결국엔 편성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안보의 공백을 우려로 이렇게 그 반대를 한 게 크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북악산 같은 경우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을 할 거면 빨리 하던가 이제 와서 개방을 한다는 게 또 아이러니한 게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그 북악산이 안보랑 또 직결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개방한다는 게 타이밍이 아무래도 아직 제가 봤을 땐 이해가 잘 안 간다. 뭐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호처 입장에서는 네. 그 개방 자체가 여러 가지로 안보에 뭐 그 위협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줄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 북악산을 잘 알고 등산을 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개방에도 아무 관계 없어요. 저도 몇 번 개방에도 관계 가봤는데. 없고 네. 그거는 진즉 했었어야 된다. 진즉 문 대통령이 네.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었어야 나는 된다. 뒤산부터 개방하겠다 이렇게 나갔으면 좀 좋았을 걸 아하. 지금 늦게 하니까 이제 우리 최국 씨 같은 그런 견해가 있는 거죠. 잔뜩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게 용산으로 옮긴다는 게 안보의 우려 때문이라는 말이 이제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네, 마침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또 인증샷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한동수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 고문님?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개인적으로도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뭐 저희 이명박 정부 때 마지막에 주미 대사를 했잖아요. 했죠. 예.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만은 네. 뭐 공적인 자리에서 몇 번 봤죠. 사람은 뭐 무난하고 능력 있고 안정감 있고 뭐 좋은 분이죠. 네. 근데 이제 총리를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 좀 정치를 좀 개혁하고 네. 나라를 좀 새롭게 좀 이렇게 그 이미지를 바꾸는 뭔가 그런 그 계획적인 이미지로 보면 부족한 사람이고 그러나 이제 정권 초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고 야당과 협조도 좀 무난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차원에 본다면 뭐 합당한 분이고 이제 그렇죠. 근데 초대 총리의 그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 정치 개혁과 나라의 개혁, 또 새로운 미래 네. 이런 데 관점을 두고 인사를 한다면 부족한 사람이고 네. 그러면 나라를 안정적으로 정권 초기에 국정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점에서는 뭐 합당한 사람인데 지금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가 문제죠. 자, 최국 씨는 이 국무총리 후보자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한데 네. 인상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네? 뭐라? 인상, 느낌. 인상이요? 네. 뭐 아무래도 뭐 일단 아까 우리 고문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한 게 가장 큰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요? 뭐냐면 인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를 들어 아니 국정이 스트레스입니까? 다른 정치인은 이제 총리로 인준했을 때 네. 그 민주당에서 엄청난 이제 반대와 이제 압박을 가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지 왜냐하면 않았습니까? 이거는 헌법상에 인준이 없으면 국무총리 안 네.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중요했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민주당 쪽에서 반대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좀 찾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제 임명이 되지 않을까.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게 생겼죠. 아니 검증 이거 고모님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아마 인수위 쪽에서는 그 당선인 쪽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네. 뭐 총리 뭐 부총리 이렇게 했으니까 차마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 고위직을 한 사람을 반대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임명을 한 점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그 이후에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이후에 공직에 나와서 최근까지 그 한 행적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거는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아도 예. 그건 뭐 노무현 정신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아하. 그 문제가 삼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언론에 난 거 보면 뭐 4년도 안에 뭐 저 18억 정도 로펌에서 받았더라고요. 예. 무슨 뭐 고문료로요. 무슨 로펌인가 로펌 김현장입니다. 김현장인가 예. 뭐 무슨 자인가 그거서 뭐 18억을 받았다는데 그 일반인들이 생각해 그 세계는 그 로펌 그 뭐 김현장 우리나라 제일 큰 그 맞습니다. 로펌이니까 예. 그 큰 그런 세계에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인 국민이 생각할 때는 야 얼마나 했길래 4년 동안 18억을 받느냐 그러면 1년에 그건 뭐 첫 해 이 두 해는 뭐 5억씩 받은 거고 그 다음은 뭐 많이 한 받았습니다. 4억씩 받다 이런 네. 이야기인데 그건 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좀 많이 받았지 않느냐. 예. 근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처럼 평생 살아도 재산 10억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당장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뭐 아파트도 아니고 3, 4억짜리 그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게 허다하잖아요. 예, 맞죠. 허다한데 맞아요. 너무 그 아무리 상류치라고 하지만은 4년도 안에 18억을 받았다 그러면 좀 과하다고 최 봐야죠. 혹시 이거는 뭐 혹시 이거를 또 잘 됐다 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네, 아주 제가 이상하게 제 고모님이랑 예. 뭐 예를 들어서 좀 떨어요 왜 자꾸? 아니 예.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잖아요. 근데 같은 편이죠 제가 알기로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좀 다른 게. 아니 고모님은 합리적입니다. 네. 합리적입니다. 예. 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4년 동안 뭐 18억을 받았다라는 게 예. 아니 김현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진짜 역대 정부의 4개의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분이신데 네.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최고의 로펌에서 당연히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연봉을 받고 일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과연 이상한 건지 그렇게 되면은 예.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은 예를 들어 뭐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정치자분들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그런 측면이 아니고 예. 그 세계를 내가 그랬잖아요. 그 예. 세계가 룰이 어떤지는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내가 전제를 근데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서민들이랑 이게 비교를 그러나 한다는 것 이제 자체가 그게 안 맞다. 그런 거죠. 이 정치라는 게 정치라는 게 있는 사람 편 들어서 하는 게 정치가 아니고 정치라는 건 없는 사람들 편에서 항상 쓰는 근데 게 제 생각은 정치예요.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네. 그 정서나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이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혹시나 이분이 법조인 아니에요. 행시 출신이시고 네. 고위 공무원을 했는데 예컨대 그 인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했던 그런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드러나면 뭐 드러나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면- 항상 이렇게 예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안 아니, 드러났지 그러면은- 않습니까 아직. 아, 예. 최국 씨가 개그맨이라서 뭐 말을 그 쉽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제 정치권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로펌이란 세계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많다고 보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죠. 대기업의 고문이라든지 뭐 큰 어떤 맞아요. 특별한 네. 회사의 고문이라 이런 건 뭐 1년에도 뭐 180억 뭐 100억씩 받는 그렇죠. 사람도 있으니까 네, 네.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고 네. 로펌의 고문이 4년도 안에 무슨 일을 했길래 18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고모님의 말씀을 널리 이렇게 지금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네. 이런 그들만의 뭐 어떤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김현장이라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네. 일을 못하면 바로 그냥 잘라버린대요. 진짜. 그래요. 예, 네, 예, 맞아요. 진짜 예. 그 예. 밥값을 못하면 그 박지훈 변호사 같은 저 경우도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도 뭐 연봉 한 5억 받지 않습니까? 요즘? 그 정도 되지 않아요?
누가 줍니까 저한테? 아, 그거는 방송을 지금 몇 개를 하시는데. 딴소리를 하시고 그렇습니까? 자, 4485님께서 처음 듣습니다. 박 변호사님 진행으로 자, 모습 처음 보는데 이재호 상임고문이 나온다기에 듣고 있습니다라고 주셨고요. 3009님 최국 개그맨을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니 새롭네요라고 하는데 예, 개그맨인데 아주 정치에 관심이 있고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한쪽에 조금 가까워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건 나쁜 좋은 건 거예요. 아니죠. 그건 좋은 거예요. 아 좋은 겁니까? 그건 또 그럼요. 이쪽 왜냐 그러면 개그맨이든 뭐 연예인이든 어떤 직종에 속하든 정치와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정치에 있죠. 관심이 있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고 네. 그럼요. 대신 이제 올바른 생각으로 맞습니다.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모든 정치를 다 개그화하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좋은 아니, 저 얘기 말씀 주셨습니다. 고민 저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자 4614님 인증샷을 녹음해서 보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신선합니다. 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자 김건희 여사 지금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니까 경찰견이 있고 그 좀 껴안는 모습이고 좀 후드티라든지 청바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공개 활동이 좀 개시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공개 씨. 활동을 뭐 대선 끝났으니까 네. 대선 과정에서는 자체 공개 활동을 하면 네. 표에 역효과가 날까 해서 아하. 자제했는데 이제 그 당선인 그 부인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공개 활동을 하는 거는 뭐 필요하다고 보죠. 아하. 과거에 너무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난 건 다 털고 음흠.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본인이 잘 판단해서 한다면 아하. 굳이 뭐 공개 활동 못할 것도 없죠. 예, 최국 씨 예. 그 사진 보셨는데 네. 그 사진이 약간 최국 씨 이제 개그맨 연예인 활동하면서 뭐 사진 뭐 이렇게 기사 보내기도 하는데 네. 약간 설정샷이라는 생각이 아니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일반 주민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이 찍어서? 그리고 설정이라는 거 자체가 예. 그 사진 보면은 좀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야, 그 경찰견인데 네. 그걸 이렇게 따로 이렇게 껴안고 사진을 찍는다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 되게 저거 되게 무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조금 예. 경찰견은 좀 무섭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뭐죠? 김건희 여사가 정말 이분은 진짜 애견인이구나. 애견에 대해서 이제 그 반려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또 프레시했어요. 일각에서는 그 경찰견이라는 데 예. 포인트를 두더라고요. 네. 뭐 경찰견도 어떻게 보면 개 아닙니까 결국에 경찰이 데리고 다니는 반려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일부 또 그 하필이면 그렇게 찍은 거는 혹시나 또 경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 있어요. 경찰 얘기를요? 그거는 그건 좀 그거는 과한 뭐좀 해석인가요? 과한 해석일 수 예. 있는데 그러나 김건희 씨가 조금 약간 좀 특이한 행동을 잘 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조금 특이하다고 봐야 되면 뭐 어떻습니까? 조금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근데 저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어떤 영부인의 어떤 그런 이미지나 예. 그리고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만든 것 같아서 예. 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은 저 영부인이라는 말 안 쓰니까 뭐라 불러야 되죠? 부인 대통령 김건희 부인 대통령 씨? 부인, 배우자? 예, 배우자 예.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 예. 부인 예. 자, 이거 공개 행보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한다면 계속 걸리는 거 하나가 있어요. 예. 그 주가 조작 사건. 그렇죠. 그 부분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도이치 그 모터스 주가 조작 예. 사건인데 난 그걸 검찰이 좀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빨리 결말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걸 뭐 계속 가든 부든 결과를 내야 그렇습니다. 된다. 계속 잡고 있으니까 예. 그런 그 의혹이라든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렇든 저렇든 유죄든 무죄든 예. 빨리 결말을 내줘야 본인도 부담을 덜고 또 공연히 그것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본인이 부인이 뭐 법에 걸려서 뭐 조사를 받느니 마느니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는 검찰이나 경찰이 담당 기관에서 빨리 좀 결말을 냈으면 좋겠어요. 최국 씨한테 이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조홍천 의원 아시죠? 네. 민주당의 예, 조홍천 예, 의원. 예.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종신형감이다. 이게 만약에 근데 이제 혐의가 드러났을 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혐의가 드러났을 시 이런 전제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거 진짜 조작을 했구나라고 느끼게끔 하는 이런 멘트가 저는
부당하다고 듣기 그런 싫어요? 거죠. 예, 듣기 싫은 조홍천 거죠. 의원 이야기는 그분이 네.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검사를 혐의가 했죠. 드러난단 말이에요. 유죄로 인정되면 그렇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오늘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이조 고문께서 우리 최국 씨를 설명해 주는 모습이고 정말 합리적이신 것 두 같습니다. 예. 분이 정책 견해가 다르다는 느낌이 자꾸 들긴 해요. 지금 모실 때는 두 분이 같다고 생각하고 지금 모셔서 근데 아니, 그러니까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이제 합니다. 예. 최국 씨가 예. 아주 좀 이게 아주 보수에 가깝고 아주 보수입니까? 최국 씨가 아, 나는 뭐 아주 합리적이다. 중도에 가깝고 최국 씨 인정합니까? 예,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좀 느껴집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 보수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유, 예. 예, 저는 그럼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네. 박지원 변호사 저랑 이재호 고모님을 이렇게 모셨을 때 네. 보통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상대 진영을 이제 또 부르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 효과가 좀 나는 것 같지 않대요. 처음에 노렸던 거는 방송이 최욱 씨를 지금 섭외를 하려 하다가 그랬어요? 좀 착각이 든 것 같아요. 최욱 착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은 쪽 사람들 두 분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같지 않고요. 지금 말씀처럼 아무튼 최욱 한쪽은 때문에, 보수고 예. 한쪽은 중도입니다. 아직도 저를 최욱으로 알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개그맨 최국 저는 씨입니다. 국입니다. 예. 자 오늘 뭐 첫 번째 방송을 좀 했습니다. 두 분 좀 어땠습니까? 특히 우리 고모님 우리 최국 변호사 최국 개그맨 괜찮죠? 난 좋아요. 예. 괜찮습니까? 왜냐 그러면 젊은 분이 자기 생각을 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니까 네. 이 프로라고 하는 게 뭐 네. 누구 생각이 맞고 틀렸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들이 네. 판단해서 들으니까 그런 점이 있는 거죠. 난 좋다고 봐요. 예, 우리 최국 씨는 어떻습니까? 네, 아니 뭐 저도 예, 고모님 말씀에 정말 많이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문자가 지금 되게 많이 문자 와가지고 4개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좋은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문자가 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옵니다. 제 욕하는 문자가 없어요. 상당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예. 혹시 보고 근데 계시나요? 하지만 예, 예. 굽히지 않을 겁니다. 네. 굽힐 필요 없습니다. 의견이니까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4777님 아침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방송이 많아 식상했는데 뉴스킹은 중립적이네요. 새롭고 좋습니다. 앞으로 최국 씨 아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최국 씨 응원합니다는 제가 그냥 추가했습니다. 네, 사실 또 비판하고 있는 적도 많습니다. 그럼요. 많은 분들이 관심들이 다르니까요. 그래요. 네. 아니, 듣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 시간인데 많이 있나 봐네요. 많이 듣습니다. 네. 많이 예, 듣습니다. 뉴스공장이 이기길 바랍니다. 뉴스공장 이겨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전개특위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재호 상임고문 또 개그맨 최국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예. 봬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